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어플레이에 이어서 스포츠맨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자료고요. 오늘은 여기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맨십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기사도 정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화면에 두 개의 그림이 있죠. 그 중에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유럽의 기사의 모습이에요. 영화에서 봤을 수도 있고 게임에서 비슷한 모습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바로 기사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의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도 정신은 기사에게 요구되었던 어떤 태도나 가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사는 무술 능력이 있어야 했고요. 또 성실해야 했고요. 또 예의가 있어야 했고요.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또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사에게는 다양한 태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도 정신은 시간이 지나서 신사도 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사라는 말 들어봤나요? 화면의 그림을 보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신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양복을 입고 매너 있고 예의 바른 멋진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기사에게 요구되었던 겸손함, 예의, 그리고 성실함, 또 무술 능력, 이러한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매너, 예절, 에티켓으로 흡수되면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기사에게 요구되었던 겸손함, 예의, 무술 능력, 성실함과 같은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매너, 예절, 에티켓으로 흡수되면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신사도 정신이 요구되는 당시에는 여전히 계급과 신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상류층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와 정신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사의 덕목으로는 정직함, 여기 나와 있죠. 정직함, 겸손함, 용기 있는 모습, 존중, 배려 등의 모습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겸손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사도 정신과 신사도 정신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스포츠맨십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사도 정신과 신사도 정신이 스포츠에 적용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기사도 정신과 신사도 정신이 스포츠에 적용되면서 만들어진 가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로 스포츠맨십이. 대표적으로 영국에는 16세기경, 즉 1500년대에 귀족과 같은 상류층이 주로 다녔던 학교가 만들어져서 19세기, 1800년대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상류층이 주로 다니던 학교는 모범적인 신사를 길러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스포츠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스포츠는 격식과 품위를 갖춘 신사를 길러내는 뛰어난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것은 매너와 에티켓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신사도 정신을 익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사도 정신이라고 해서 그것만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배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사도 정신을 배우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경기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행위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경기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행위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을 스포츠 정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처음부터 도덕적 행위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포츠 선수는 도덕을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축구, 농구, 수영, 배구, 피구와 같은 스포츠를 할 때 도덕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참여하나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대부분 승리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다 보면 배려나 겸손, 정직과 같은 가치들을 어기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경기에 참여하고 상대 선수를 도와주다가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활동은 오직 경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맨십은 경쟁을 할 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겸손하지 않는다거나 정직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을 뒤집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겸손, 배려, 정직, 이러한 가치들이 있다고 보면 스포츠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이러한 가치들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맨십이다. 쉽게 말해서 스포츠를 할 때 겸손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는 스포츠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원리가 바로 스포츠맨십이에요.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내 능력에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러한 내 능력을 우월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쉽죠. 그런데 스포츠맨십은 경쟁의 부정적인 요소를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가치들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경기 자체를 즐길 것을 선수들에게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보다 겸손, 배려, 정직과 같은 가치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스포츠맨십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의 과정에서 순수한 경쟁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규칙 준수, 페어플레이, 심판의 권위에 대한 복종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쟁이 끝나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패자를 배려하고 승자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맨십입니다. 정리하자면 스포츠맨십은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태도로서 매우 구체적인 태도나 정신입니다. 스포츠맨십은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태도로 매우 구체적인 태도 그리고 정신이다. 스포츠가 단순히 규칙에 의한 경쟁이라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인간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행동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모든 정신적 과정입니다. 너무 어렵죠?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자체를 단순히 공놀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선수가 명예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명예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자랑스럽다, 존경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스포츠를 할 때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팬들은 스포츠 선수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존경하기도 하죠. 이렇게 스포츠를 할 때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명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은 명예의 기준이자 도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림을 먼저 설명할게요. 그림을 보면 규칙 준수가 중심에 있고 규칙 준수가 페어플레이의 안쪽에 있죠. 그리고 페어플레이는 스포츠맨십의 안쪽에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맨십이 가장 큰 개념이고 스포츠맨십 안에 페어플레이와 규칙 준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같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전혀 다른 범위를 나타냅니다. 화면의 그림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이 경기를 지고 있을 때 근육 경련을 핑계로 드러누워서 아픈 척을 하면서 고의로 경기를 지연하기도 하죠. 또 일본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을 통과하려고 20분이 넘는 시간을 무의미한 패스를 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죠. 이는 두 가지 스포츠 규범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경기를 지연하는 행위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야 하는 의무, 즉 페어플레이를 어긴 것입니다. 페어플레이는 내가 한 행동을 상대방이 똑같이 했을 때 내가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도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행동 기준입니다. 경기를 지연하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공정성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즉, 페어플레이는 우리 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계산 없이 경기의 공정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또한 의도적인 경기 지연은 스포츠맨십에도 어긋납니다. 스포츠맨십은 경기를 지연하는 목적이나 동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고 아픈 척을 하는 것은 오직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리 이외의 다양한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은 경기를 지연시켜서 얻은 승리가 그것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반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서 겸손, 배려,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정정당당함, 이러한 가치들에 비해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스포츠맨십이 승리보다 이러한 가치들이 더 의미가 있는지, 더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실함, 명예, 겸손, 배려, 정직, 존중과 같은 가치들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지녀야 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대신해서 얻은 승리는 정정당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몰상식하고 비겁한 행동의 결과로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경기 자체에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를 지키고 또 강화하려는 스포츠 정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포츠맨십은
페어플레이에 비해 보다 일반적이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태도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수업을 통해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었던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의 개념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나요? 선생님은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를 그리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에 대해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스케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색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